안녕하세요. 제주에 있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야대입니다. 이번 주제는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풀어볼까 해요. 이번 주제가 사실 호텔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드 영향이 있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준 건 사실이지만 지금도 한국을 찾는 관광객 중에 상당한 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요. 제주에 살고 있는 저는 제주시에 가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중국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상이 어떠세요? 아마 상당수의 한국 사람들은 그 인상이 그다지 좋지 못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중국 손님들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나라 자체가 바로 옆에 있어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중국이란 나라. 이 가깝고도 먼 중국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어에는 배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 나라의 언어가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건 기존의 사실입니다. 한국어로 예를 들면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명확하여 예의에 대한 관념이 발달했고 한 살만 차이가 나도 선후배 구분이 명확하죠. 모든 문화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존댓말과 반말 같은 경우도 좋게는 예의범절이 뚜렷하고 나쁘게는 꼰대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했죠. 그렇듯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들여다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했듯 중국어에는 배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배려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짜오, 관신, 관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단어들을 반대로 한국어로 검색해보면 돌보다, 보살펴주다, 관심을 갖다, 관심을 기울이다, 관심을 보이다, 보살피다라는 단어가 같이 검색되는 게 보일 겁니다. 배려하다라는 뜻이 추가되어 있긴 하지만 실상 중국에서 저 단어들의 쓰임새는 챙겨주다, 관심을 기울이다의 형태로 쓰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배려를 검색하면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실질적인 배려의 쓰임새가 도와주다, 챙겨주다, 보살피다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건 다들 느끼시죠? 제가 생각하는 배려의 뜻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자기 생각과 고집을 덜어내고 그 사람에게 맞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아이가 친구들의 과자를 독차지하면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또는 넌 왜 그렇게 배려심이 없니? 라고 표현하듯 너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고 맞추어라 라는 형태로 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언어가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죠? 흔히들 중국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들 하죠. 실제로 중국이 5,000년이 되었나 아니었나가 지금 주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5,000년 동안 배려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고 그런 의식이 생기지 않았으니 한국에서 쓰이는 배려라는 뜻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중국 사람들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그 사람에게 맞추어 무언가를 행동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거나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국 사람들이 미개하다라고 주장하려고 이 점을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있던데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던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미국 사람, 일본 사람도 개별적으로 보면 다 다를 테지만 그 나라 사람들 특유의 특징이라는 건 분명 존재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듯이 말이죠. 배려라는 의식이 없다고 하여 중국 사람들이 나쁘다, 모든 중국인들이 그러하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야 비로소 중국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서 그냥 중국말로 말 거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같은 동양인이라서 그런다고요? 외국 나가보면 얘네들 그냥 금발머리 사람들한테도 다가가서 중국말로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이 중국어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문화 자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거기에다 공산주의가 맞물려 현재 여러분이 보는 중국인들의 특징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폐해가 어떤 건지는 피상적으로나마 다 아시죠? 이 부분을 중국에서 제가 직접 겪은 사례로 예를 들어주면 아, 이게 공산주의구나 라고 확 느끼실 겁니다. 한국에서 집을 건축할 때 인체공학적인 거 다 따지고 여기서 사람이 실제로 거주했을 때 어떠할까를 다각도로 검토해 집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소한 부분에 많은 고려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는 보통 이걸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엌 싱크대 만드는 사람, 화장실 변기 만드는 사람이 다 따로 있다고 치고 공산주의는 그 사람들이 각자 그거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그걸 더 열심히 만든다고 해서 자기한테 먹을 게 더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그냥 자기 할당량만 채우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부품들을 하나로 조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도 아니게 공간 낭비된 화장실, 너무 낮아서 허리가 아픈 싱크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구 등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었던 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가구 하나가 집에 있는 창문과 문 어디로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가? 대체 이놈이 여기 어떻게 들어와 있을까를 추적해보니 건물 다 짓기 전에 가구 만드는 놈이 들고 와서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남들과 협력하여 무언가 하나의 마스터피스를 만든다는 개념이 공산주의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관광지가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데 반해 막상 실속이 없는 건 이러한 이유입니다. 물론 중국에도 깊이감 넘치는 문화유산은 존재합니다. 단지 저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중국 사람들의 이런 특징이 어떻게 자리 잡았나의 첫 단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들 시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담배 피우고 건물 바닥에 침 뱉고 등등, 이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현재의 중국인들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심어진 거라 할 수 있죠. 유교의 파생지가 중국인데 정작 그 의식이 뿌리를 내린 건 한국인 것이 아이러니할 따름입니다. 저는 중국인한테 네 여친 못생겼다, 아 위대한 중국 문화의 정수를 배우기 위해 유학 온 거니? 한국은 원래 중국 거잖아 같은 기가 차는 얘기를 면전에서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람들 그런 말 할 때 악의가 없습니다. 이걸 일일이 분노하고 싸웠다면 지금의 저는 없겠죠.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문화 자체가 발달하지 않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게 정확한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배려라는 단어가 없다는 첫 단추를 이해하면 그 외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중국이란 나라를 포장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개차반 같은 모습 하나하나 씹고 분노하는 게 이 나라에 접근하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국의 덩치와 부는 한국이란 작은 나라가 상대하기엔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배려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1억 명도 아니라 14억 명이 존재합니다. 그 영향력에 대비하여 우리는 차분하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중국이 주변 약소국들을 먹어치우며 땅덩어리를 불려나갔을 때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한 살아있는 역사를 알 수 있는 나라가 대체 어디입니까? 선조들의 지혜를 생각하며 앞날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호텔리어 입장에서 진짜 힘든 손님은 중국인도 일본인도 미국인도 아닌 바로 한국 손님들이라는 겁니다. 나름 반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며, 이상으로 호텔리어와 고객 모두를 위한 채널 야대였습니다.